최원학 도시개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도시개발국은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건설 인근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통한 황금대교를 비롯하여 상부 효영강 국도대교의 도로 개통 등으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심, 천, 친수공간, 생활 리소시 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시티 투자선도시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경주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도시개발국 시정 현안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브리핑이 경주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학 도시개발국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도시개발 시정 현안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이 계속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의문을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불국 구정 새마을교 대체공사 경화공간이 부족하여 호우시 불편과 공중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교량을 개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43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며 원래 9월에 총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 풍수에 대비 학천제를 추진 현황입니다.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학천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신당천, 서현천, 대천, 대동천, 실현천, 십천천 등 6개 지방합천으로 총 35.4km 수납합니다. 사업비는 1918억 원이며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추진합니다. 올해까지 서현천을 준공하고 2028년까지 나머지 5개 합천은 내년 순서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쪽 저수지 친환경 조성 현황입니다. 저수지 주변 계획들과 신수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발굴 및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해납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합니다. 올해 6월에 용강 후곡지 신수공간, 8월에는 하동지 블랙힐, 12월에는 정지지 블랙힐 조선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서면 신곡지 블랙힐은 내년 6월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조. 태풍 흰남노 및 한운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태풍 재해복구 사업은 총 사업비 2,979억 원이며 904건으로 현재 812건의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96건의 사업 중에 92건의 준공할 계획이며 대규모 사업인 개성복구 사업 7건에 제외한 모든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투자선도시입니다. 2022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시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 위치는 거점 하천리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약 30만 평이 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5,400억 원입니다.
KTX 경주 역세권 중심의 산업, 업무, 주거단지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도심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부자선도지 우승 신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각종 평가서 작성을 진행 중이고 올해 7월경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주 역세권이 경주시의 광역 중심이자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완전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황금대교 별세입니다. 금장교의 완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랑 371m 및 접속도로 1.8km를 건설을 완료하여 지난 3월 25일 우선 개통하였으며 5월 7일 공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모문에서 부정강 도로 개수입니다. 모문 관광대지와 불사 일원의 관광객 차량으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경주에서 울산간 산업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모문 천둥 교로사지구와 구정 등을 연결하는 3.1km 4차선 도로를 총 400억 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기본 소개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 보상 중이며 올해 8월에 환경 영향 평가 및 실질적인 영역을 완료 후에 연내에 착공하여 2027년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조 동국대 유평과 동대교를 연결하는 항로로 개설합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 원을 투입하고 900m를 4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 협의 및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 있으며 올해 9월 중으로 착공하여 2025년도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조 전북 동산구에서 연서제지강 도로 확장 연서제지의 신규 아파트 단지 등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전북 동산구에서 연서제지강 기존 도로를 총 495억 원을 투입하여 1.2km를 4차선 도로로 포장한 사업입니다. 5월 중에 도로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조 국대에서 전국 상구간 도로 개설입니다. 금정교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1.3km 구간을 2차선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분산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착공하여 이 또한 내년 12월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조 유림 지하차도 개설입니다. 유림 지하차도는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선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540m 구간을 평형화 시켜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 보상 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8월경에 작동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부산지방국토발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에 상부에서 효용강 국토대책의도로 개설입니다. 국토의 간선 기능 제고와 신가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며 신경주 역세권과 시가지를 연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1,805억 원을 투입하여 1.5km 구간을 4차선 도로로 개선한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급률이 91%입니다. 현재 송전 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조 농서의 교동강 국도 3차선 도로 개설입니다. 경주시 외동읍에서 울산시 북부 농소동 구간을 국도를 건설한 사업으로 5.9km
2021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28년 운동 예정이시. 다음 38쪽 여동 녹동에서 문산간 길고 4차선 확장 사업. 본 사업은 여동 녹동에서 문산리 구간 국도 14호선 확장하는 사업으로 4.39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며 총사업비는 571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실시설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조 양남에서 문무대학문 간의 국도 2차로 개량 사업. 양남면 효동에서 문무대학문 불산리 구간의 국도 14호선 개량 사업으로 7.7km 구간을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69억원이 소요되며 2023년에 실시설계를 발표했으며 두 차례의 임설명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진행을 확정되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조 양남에서 강포간 국도 건설 사업입니다. 양남은 하설에서 나선리 구간 국도 31호선 왼쪽으로 3.5km 구간에 대하여 2차선 도로 개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2억 원이 됩니다. 2022년 3월 착공하였으며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경상북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초 강동에서 안강간 강도 확장 사업. 안강리에서 강동면 단거리 구간에 국지로 18호선 개량으로 7.0km 구간에 대하여 2차로를 개량하며 공사비는 440억원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조 내남에서 외동간 지방도 확장 사업입니다. 외동은 연안리에서 떼내리 구간 지방도 904호선 확장으로 4.5km 구간에 대하여 왕복 2차로에서 1차로로 추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 들어갑니다. 2022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조 광명에서 합승강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도로폭이 협상 지방도 904호선 1.6km 구간에 대하여 4차로로 확장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05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2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조 강동에서 범강 지방도 확장 사업. 지방도 945호선 확장 사업으로 21km 구간 중 하단층이 확보된 4.2km를 우선 시행하며 384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조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명 주택 건설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한 사업으로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은 103세대에 2023년 4월에 준공하였고 광선지구 137세대는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며 내남지구 90세대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8조 안강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대강읍 소재지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예방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0억 원을 투입하여 수본부장 4개소 우수광도 6.82km를 연구하는 사업이며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조 대곡 근처 연재위원 개천지구 정비사업. 우선은 배공리에서 금층리 이용에 대천의 한성 범람에 따른 유명과 부산지의 예방을 위해 재예방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4억 원을 지급하여 하천 5.5km를 정비하고 교량 한개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한차 준공에 있으며 2025년도 6월달 준공 중입니다. 다음 61쪽에 서치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표현동 70-1번지 이론의 대천의 하천 범람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예방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4억 원을 투입하여 본부장 1개소 우수강거 4.9km 정비 및 교량 3개소를 재가동하여 2028년 준공됩니다. 다음은 60종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선조사단 조사입니다. 천안 심각한 홍리단길 내놓은 서득지 주변 차량 유입을 억제하고 관광객 등 경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전동 428번지 일원의 유공사업비 235억 원으로 47,248평방미터에 주차 면수 894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문화재 시골 조사 진행 중이고 2025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조 관광업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성 등입니다. 북부간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가업 산대리 14번지 이론에 42,886평방미터 분지에 총 사업 125억 원으로 주차 면수 282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5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조 버스 정보 시스템 GIS 확대 구축 사업.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초정밀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 준공하여 6월부터 서비스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3조 지적재 조사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분들을 바로잡아 경제 문제과 발전을 일소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 국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적 제조사 측량에 들어간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약 4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개 지구 5,330페이지를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황호 1지구 내 3개 지구를 운영 중으로 완료하고 원래 추가적으로 강포 전천 지구의 2개 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남 한석교 제가설 공사는 사업비 45억 원으로 2029년부터 추진할 사업이며 현재 공정률이 80%로 7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신당천 재예방 사업은 사업비 335억 원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2차와 3차 사업을 진행되었고 4차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춘머리 마을 도시계획도로 전체 사업은 13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도에 추진하여 2023년 완료하였으며 관광업 옥산선 디프 사업은 사업비 73억 원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4월 완료했습니다. 홍어 지하차도 구도 개선 사업은 사업비 9억 원으로 2022년 10월 추진하여 작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경주시 자전거공원 펌프트랙은 선부구면 2001년에 사업비 12건으로 작년 5월에 적공하여 작년 12월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수성 사업으로 공공주택 단지 내에 노후된 공공시설의 보수를 위해 36개 단지에 7억 9천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한옥 건축물 건립 수선비는 2023년에는 39건의 16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공부 은행 정비 사업으로 서면 1원에 약 10,000여 필지의 지적도 불가학 지역 도면 정비 사업을 관리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 정비 사업은 남강, 강동, 성북 1원에 3,370개소의 훼손되거나 망실된 건물 번호판을 교체 및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학 국장님의 도시개발국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는 비들이 진짜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많이 내리고 이래가지고 보통 200~300년 시간에 최대치 내릴 그럴 정도의 비가 내려 작년에 흰나무에도 이명피해 포항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경주 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정책 과장님으로서 여기 경주에 그 대형 인면 피해나 계획하신 폭우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대책을 물론 뭐 명분대 농경지 침수지에 지금 준비받아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면적인 어떤 해마다 여름철에는 여름철 대책 기간에 저희들 제일 취약지 및 분야 시설물 안전점검 사전에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3월에는 저희 24년도 경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표준화된 재난 종합계획을 통해서 저희들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해 가지고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풍수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침수, 유실 등 사전에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대곡 검척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원래 신규로 하고 있는 소티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그리고 저희들 한강읍에 시행하고 있는 풍수의 생활 정비 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흰남로 때 피해가 심했던 내남 이저지구하고 와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사업비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자연재해 종합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피해 부분이 심각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장기 계획도 수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해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심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까지 완공됐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포함산 재해나무는 오늘 문화예술에서 현장 점검을 하는데 그 내용 따로 저희 현장에 가보니까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재해 복구가 좀 늦어지는 원인 그러니까 도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무기까지는 다 못 맞출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런 구체적인 게 하나 말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아마 도시계획과 관계 KTX 지역의 플랫폼 시티 투자 선도지구 추진하면서 2단계로 남쪽에 하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도 방문했는데 사실적으로 태원건설이 제대로 투자를 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가 추진되는 것 같아서 추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할게요. 도로반대
그 평탄화 작업 되게 고생을 하셨어요. 건설도 얼마 전에 개통을 했는데 시내 지역 유림 지하차도 시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주셔서 고맙고요. 흥남로에 대한 2022년도에 작동이 왔는데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들은 전부 다 완공이 됐고 지금은 개선복구 사업들입니다. 복구 사업들은 그 사표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토지 보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이제 보상 절차를 이행을 하고 개선을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상부적인 복구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 좀 늦어진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장이 다 가동이 되고 있고 거기에 현장에서 추가 재위험에 대한 것을 대비 사전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추가 위험 요소는 계속 대비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음사는 다른 데서 얘기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은 좀 저희들하고 좀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매우 질문하고 매우 되게 나왔지만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 쪽에 하고 국립공원하고 또 문화재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우리 건설과장님 한남에 대해서 말씀할 내용이 있으면 그러면 주사 선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 선도지구는 지금 우리 역세권 개발 1단계는 지금 신경주 역세권 공동개발 주식에 살아 있고 지역개발 주식에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간투자사로 태영건설사가 태영건설 건설시험이 주사에 관련해서 들어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태영건설이 아니더라도 저선들이 지금 우리 계획하고 있는 남쪽 부분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 관계도 조정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이고 태영하고 전혀 관계없이 또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림 지하차도 평면화 관련되었거나 10년 넘게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기가 돼서 이제 통행제한이 되면 그 일대가 교통이 통합이 되고 다들 그 지역 주민들하고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려고 계속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형상 강의에 대해서 지금 낙동강 무료 경쟁에서 계산을 하니까 지금 전부 다 이제 홍수위가 올라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그라운드 개최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 이제 거기서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 이제 협의가 거의 완료돼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과장님 추가로 예, 도로과장입니다. 유림 지하차도 부족 개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 지하차도 평면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접한 국가하천 형상과 하천 전용 협의 및 허가를 저희들은 득해야 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저희들은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그 형상강 하천의 그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홍수위가 약 한 1m 정도의 상승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합폭이라든가 통수 단면, 최대 홍수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리 검토하고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최대 홍수위에 맞춰서 저희들 그보다 더 높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협의까지 그 낙동강 유해관광청의 하청 기본계획의 변경이 수립되지 않아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확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기 하청 기본계획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올해 우기 전에는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지만은 우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다리시면은 최대한 빨리 시계 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이 요소기기가 따라가고 지금 녹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서 사실 PF 자금 대출도 상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고요. 저희들 1차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1차 보조에 대한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청산하고 사실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 계획도 있었지만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태양하고 지분 조정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한 회사들에 비해서 공모를 해갖고 민간 투자사만큼은 공모해갖고 뽑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너무 지금 PF 시장에서 한계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저희들이 빨리 문제일 경우에 업체들이 지금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낮추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차 사업할 기간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을 한다고 해도 2026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5년까지는 준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도심이 아닌 읍면 쪽인데 도로 사업에서 그 시유지, 사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작다면 그 부분을 넘어서서 나머지를 하는 그런 공사 진행 그런 방법이 있는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보안등 설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 보안등이 필요한 곳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 경주시에서 해 주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천에 한수원 사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 혹시 국장님 아시죠? 거기를 제가 최근에 그걸 가봤는데 굉장히 대단히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표지판이나 그 안내문이 전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한수원이 워낙 큰 회사라서 그런 걸 무시하고 가는 건지 상당히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여기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현재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은 도심 철도 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부분은 아니고요. 임시 주차장 또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으로 좀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유지 보상 관련된 저기 도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 도로, 농어촌 도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그런 운도 이렇게 있는데 비법적 도로 관련돼서는 토지수용권이 없습니다. 보통 도로는 저희 토지수용권을 보상 협의하다가 안 되면 수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수건 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수용권이 없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단절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확장하는 부분이 같으면 그 지나쳐서 해도 그렇게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될 때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요. 완등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님 예, 보안등 설치 기준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이제 보안등에 보면은 저희들 예산 한정된 예산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민원 요구사항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통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민원 소요가 더 많고 더 효율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사실 해주는 게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 두 집 있는데 보다 여러 집 있는 곳이라든가 통행량이 많은 데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쪽에 원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소화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보고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또 이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조사하고 난 뒤에 거기서 저희 한정된 예산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이용자 수 많은 쪽으로 해서 먼저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조금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인데요. 아직 현재까지 준공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도로 같은 경우 임시 개통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통행에 좀 부상이 있는 것 같다고 저희 통행을 시켜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확산을 해나가는 부분이고 마지막 준공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안내판의 보수는 계속 순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 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미비되는 부분은 저희 지금 계속 모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한수 사택고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 공사가 부담이 되고요. 건축 허가를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제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허가 추천 중이고 추진중이면 다시 또 안내판이라는 것도 부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림막 속에 새로 펜스에다가 그림 같은 것도 좀 붙이고 좀 유시 안에도 좀 많이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내가 잘 몰라서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 공사 꽤 큰 규모인데 공사가 시작되면 그 안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하고 관계없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 부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 부지 얘기하시는 것 같죠. 저 부지 같은 경우는 제 펜스는 막아놨잖아요. 외부에서 모두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 표시는 큰 쪽이 한 군데만 있고요. 큰 쪽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현재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은 건축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는 게 다 붙어야 됩니다. 아직 그 시기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건축허가 나면 몇 년 사이에 경주시의 그 건설 눈에 띄게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발전됐다는 거. 외부에서 경제원 사람들도 이야기도 많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자전거 공원 물천 송곡 그 인근에 만들었는데 그 인근에 송곡에나 물천에 들어간 동네에 들어간 진입로가 도로는 옛날처럼 뭐 조금 이래 했지만도 가변 차선을 안 해가지고 그 몇 년 전부터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서 가변 차선이 있고 없고에는 폐사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농촌에서 노령 인구 남한 사람들이 대파인데 차를 몰고 그 사고가 빈번하다고 가변 차선을 만들어 도라고 몇 년 전부터 시에다가 거래를 해도 아직 안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인근에 자전거 공원이 만들었는데 그 바로 잤던데도 이게 안 된다고 진정서를 많이 어전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보험주에 가는데 보면 동네가 있고 물체나 송고 같은 데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경사가 심한 데서 내려오면서 우회전 또 올라가면서 좌회전 이런 경향에서 경사 심한 데서 그 가변 차선이 없으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 경사적인 책임을 노령 인구들이 많은 농촌에서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것만뿐 아니고 경기 12경면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가변 차선 만들고 그래 하는 데는 그 큰 예산이 안 돼 싶은데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농촌 마을에 좀 이렇게 노인들한테 사고가 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셨고 저한테 아침에 오늘 가거든요. 이야기 좀 하라니까 그거 대해서 답변을 좀 어쨌든 그 도로의 구조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저희들이 도로 유지 관리하는 도로가 상당히
있으시면 현장 확인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